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밖에 비 오는데 윙윙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 바로 호접남 물주기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호접남 물주기가 사실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호접남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뿌리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가 바로 물주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호접남 물주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접남 물 줄 때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얼마에 한 번씩 물 주셔야 돼요? 얼마 만에 물을 한 번씩 주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취미생활 한지 좀 됐는데, 옛날에 처음에를 생각하면 제가 키우는 이런 난초들, 카틀레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 사고 나면 도대체 얘네들 물 얼마만에 한 번씩 줄까?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이었고 검색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해가 가요. 네. 보통 있잖아요. 꽃집에서 이런 호접란 하나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장님들께서 호접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려고 화분을 일주일에 물 한 번 줘도 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 주고 어떤 주기로 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집집마다 베란다 환경이 달라요. 그쵸? 왜냐하면 저처럼 화분수가 좀 되고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비교적 베란다 습도가 높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호접란에다가 물을 한번 쭉 주고 나면 물 증발이 잘 안 되니까 여기 안에가 제법 물기가 오래 남아요. 그런데 화분 개수가 별로 없고 항상 건조하고 이런 베란다라든가 그런 환경에서는, 실내에서 키우고 이러면 화분이 좀 빨리빨리 말라요. 그래서 빨리 마르는 곳과 그리고 습한 곳과 물 주기를 좀 달라요. 물 주는 주기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뿌리는 식물의 입이잖아요. 뿌리가 건강하면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줘도 돼요.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건강하지 않고 뿌리가 몇 가닥 안 되는 난초들은 물을 자주 주면 오히려 못 먹어서 물이 상해서 역효과가 난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난초를 수태에다 심어요. 수태라고 하면은 요런 거죠. 화분에 꽃집에서 사왔을 때 요런 상태로 있어. 이게 바로 수태잖아요. 수태에 이렇게 있는데, 수태에 있는 거를 보고 겉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그게 보통 한 일주일쯤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런 투명한 데 안에 보면 물기가 좀 있고, 그리고 안을 이렇게 만져보면 꿉꿉해요. 구멍. 그래서 물을 아주 초간단하게 물을 얼마에 한 번씩 줍니까? 하면은 겉이 완전히 마르고 그 다음에 속을 만졌을 때 속에 손가락을 이렇게 꾹 찔러 넣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 격하게 꾹 찔러 넣어서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타이밍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냐 하면, 보통 많이 주는 방식들이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면 관수입니다. 저면 관수는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화분채로 이렇게 담가 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물 주다 보면요, 이런 데 보면 깊기 때문에 호접라인 이런 거는 입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는 수가 생기거든요. 자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 주고 나서 물 고이는 것 때문에 난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면 관수를 하게 되면 입장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분 속에 있잖아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또 요 안에 있는 수태라든가 이런 식재들이 썩으면 여기서 나쁜 가스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호접란들은 공기에서 이래 숨을 쉬면서 기근이라고 해서 공기와 숨을 쉬어야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나쁜 가스들이 안에 꽉 차 있으면 난뿌리가 상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식재가 썩으면서 같이 상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화분 속에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물을 주는 의미는 물을 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난초 뿌리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물에 이렇게 푹 담가두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던 가스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고 그 안에 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나서 한번 싹 빼주면 물이 쫙 빠지면서 새로운 공기가 꽉 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난초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물주기가 된답니다. 그런데 화분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전부 다 물에 이렇게 담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개일 때는 저면 관수가 제일 좋은데 한두 개가 아닐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릇 같은 걸로 물을 위에서 이렇게 쭉 따라주시죠. 이렇게 쭉 따라줄 때 그달기로 쑥 하면 안 돼요. 보통 난초 물주기 할 때 물이 밑으로 쫙 빠지는 상태로 줄줄줄 빠지기를 한 1분 정도 권장하는데 그러면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물이 이렇게 쭉쭉쭉쭉 흥건하게 빠질 수 있도록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식재가 완전히 축축하게 젖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가스가 완전히 배출됩니다. 아셨죠? 물주기의 포인트는 물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분 속에 있는 가스를 빼준다라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색난초, 이런 호접란과 같은 착색난초들의 뿌리는 기근이거든요. 공기에 산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네. 그렇게 또 물을 주면 되고 세 번째는 분무기를 주는 게 있는데 분무기에도 몇 가지 타입이 있죠. 이런 분무기 보통 시중에 많이 이제 이렇게 칙칙칙 뿌리면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손가락이 아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압축식 분무기인데 한 10,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잘 보이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열어서 물 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 요걸로 펌핑을 꾹꾹꾹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고만 있으면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별 어렵지 않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분무기로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분 속의 가스가 충분히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난초들이 많은 수량이 제법 될 때 난초를 키울 때 분무기로 이런 화분에 있는 개체를 주면 겉만 젖고 항상 겉만 계속 젖고 안에 가스가 정체돼서 뿌리가 썩고 아주 위험한 방식이에요. 근데 보통 꽃집에서는 마르면 분무기로 좀 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난초 뿌리가 상하답니다. 그러면 분무기로 줄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저런 상태예요. 네, 제가 키우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호접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얘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나 돌에 비스듬히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 여기 입장이 기와장처럼 층층층층이 돼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물을 수돗물로 푹 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무기를 이렇게 주도 물이 보세요. 고이지 않고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죠. 입장 사이에 고르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호접란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에요. 호접란은 열대지방에서 비가 자주 오는 습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뿌리가 잎이 물이 고여서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호접란은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을 주거나 아니면 샤워기로 물을 줄 때 화분을 심을 때는요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작되거나 아니면 뿌리라든가 식재가 전체적으로 저처럼 뭐 제가 화이식 분만 부장 이렇게 막 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키울 때는 통기성이 아주 좋잖아요. 이럴 때는 안에 공기가 숭숭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무기로 전체적으로 뿌려줘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의하실 점, 이런 화분에서 있는 호접란들은 분무기로 주시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분속에 가스 배출이 되지 않아서 뿌리가 빨리 썩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접란 물주기는 얼마 만에 주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땡! 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화분에 식재가 마르시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뭐 이런저런 사실 구질구질한 얘기 있지만 다 치우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겉 표면이 말랐을 때 주는 게 아니라 화분 밑을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물기가 전혀 느끼지지 않고 바짝 말랐을 때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저면 관수가 있습니다. 화분 개수가 적을 때는 물을 채워서 넣어주시면 충분히 물도 흡수하고 화분 속에 있는 가스가 배출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화분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샤워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물을 쭉 따라줍니다. 따라줄 때 물이 밑으로 흥건하게 빠져서 마찬가지로 가스의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겉만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속을 흥건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분에 심겨진 방식이 불리하죠.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분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부작을 했을 때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호접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호접란 키울 때 물주기 방식, 물을 얼마만큼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면 호접란의 물주기가 건강하게 뿌리를 유지시켜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풍 피해 없게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